임, 병, 투, 자, 개, 진, 열, 재, 전.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회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 얘기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회로는, 그러니까 저금부 자체의 기운은 과거 정리, 현재 제도, 미래 설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회로는 미세한 어떤 심의 파동이 내면의 심주를 바꿔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로 한 장 한 장으로. 그래서 법의 몸을 다르마 카야라고 하듯이, 그리고 보신을 삼보디 카야라고 하거든요. 법신, 보신, 뭐 화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좌공부는 어떻게 보면 만다라 가야, 만다라 몸을, 만다라 체를 이루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파동이 회로로서 드러나서 이것들 내의 심주, 심체를 바꿔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로 하시는 분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미래 설계가 이미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지향점으로 사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어떤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회로에 의해서 반영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파워들도 그냥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연찮게 미래의 꽃감을 빼서 지금 나오는 영적 파워는 드러난 게 아니고 탄탄한 어떤 기반 하에서 영적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회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떠있는 분들이 없어요. 약간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 무게감이 있는 상태에서 영적 파워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깡통이 덜컹덜컹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에너지 자체가 다 회로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님들이, 아니 좌공부 하시는 분들은 무게감, 특유의 무게감이 있어요. 네. 하여튼 이 회로 부분에 있어서 그 제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면은 내 에너지가 짜여진다, 이걸 이제 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로 수행이 그 제도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형의 에너지를 유형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사실 그 내면의 심주가 공성이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것들이 어떤 유형화된 것으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유형화된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무형에 집착해서 잡을 수 없는 것에 잡으려고, 공인 사실 없는 건데 공이라는 개념은 있죠. 근데 개념을 마치 실체화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어떤 성취의 개념으로 자꾸 잡기 때문에 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에 집중하시고 참착하시는 분들은 이 현상에 많이 끄달리게 되거든요. 기운이 나쁘다, 기운이 탁하다, 뭐 뭐가 어떤 징조가 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적인 피드백이 있으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계시를 하죠. 사람들한테 계시를 하고 알려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걸 안 해야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에 있어서 그게 다 단계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런 것도 무시는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끄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공부 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 또 그런 것도 징조에 연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좌공부를 술법적이다, 사술이다, 그렇게 보이게 하는 요소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마음의 단계가 다 이제 이렇게 단계로서 드러나죠, 마음 자체가.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매이면 안 돼요. 그건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회로 자체가 그 기운으로 하는 어떤 명상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게 특유의 어떤 입정 상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회로도 하다 보면 굉장한 어떤 몰입감이 느끼면서 그것도 입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대상을 통해서 대상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뭘 그리면서 고요해지면서 그것도 반입정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인데, 무념무상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맞지만 어떤 그 대상이 있어야지 무념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회로 역시도 그런 어떤 수행의 방편이다. 근데 그 부수적인 효과가 무념무상 그거 단 1시간의 무념무상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로가 제도가 많이 익어지면, 이제 내 에너지를 짜는 어떤 제도가 많이 익어지면 어떤 지향성을 띠게 되는데, 그때 좌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좌명. 그래서 좌의 이름이겠죠. 아까 그 전에 뭐 행성에, 떠도르 별에 뭐 행성에 이름이 붙여지고 궤도에 이름이 붙여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좌의 이름이 붙여지는 걸 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부 중간중간에 제가 저희 쪽에서 이제 기운형을 또 보내드리게 되는데, 기운형이라는 것은 어디 그냥 다녀와서 그 동작을 하고 그 다시 돌아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어떤 가져올 수 있는 회전력을 좀 심어준다고 해야 하나? 그것 기운으로 이렇게 당겨올 수 있는 그 에너지적인 어떤 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회원님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정 장소에 가서 동작해서 오기만 해도 기운적인 어떤 충당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동작이나 회로를 통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샹들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자재들을 갖고 올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장소에 가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기운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사찰이라든가 인공적인 구조물이라든가 자연기가 충만한 곳,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어떤 물건을 쥐고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원석이라든가 금강저라든가 어떤 뭐 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비품으로써 운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비품에 해당되는 기운을 내가 끌어와서 내면에 이렇게 기운으로 돌리고 어떤 그것 자체가 또 회로로서 드러나서 내 몸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방편들이 있습니다. 기운형, 비품, 그리고 이제 회로가 익숙해지고 이제 좌명이 설정되고 공부가 익어지면 또 먹회로라는 걸 해요. 먹을 동작으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동작의 느낌을 실어서 먹을 갈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경차가 막 공회전을 막 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묵직한 어떤 차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어떤 묵직한 에너지로 구사를 할 때 먹회로가 필요한데, 이 먹회로 자체도 모든 회원님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경차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심축이 그렇게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묵직한 기운이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먹회로는 개별적으로 또 진행을 하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기운 정돈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처리라는 건 이제 다른 명상이나 단체에서 하는 그 정화에 해당되겠죠. 사무처리와 명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